트빌리시 공항 도착장에선 낯선 언어가 의외로 자주 들린다. 여기서 1년 살 수 있대. 캐리어를 끌며 스마트폰 지도를 켜는 이들의 목소리에 한국어가 섞인다. 관광지에서 흔히 들리는 며칠 놀다 갈까, 가 아니라 집은 어디가 좋지, 인터넷은 잘 터지나 같은 문장들이다. 여행이 아니라 이주에 가까운 질문들. 그 시작은 단순하다. 여권 한 권, 그리고 -365일. 유럽의 한 나라 조지아, 조저가 한국인에게 내준 체류 조건은 상식을 벗어난다. 대개 무비자 체류는 30일, 길어야 90일이 표준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조지아는 한국인에게 1년, 365일, 무비자 체류라는 사실상 장기 체류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체류 기간이 다가오면 이웃 국가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식으로 체류 시간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현지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히 오간다. 사람들은 이를 비서런이라 부른다. 한 번의 입국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이 파격은 왜 한국을 향했을까? 인터넷에선 자극적인 문장이 먼저 떠돈다. 중국 일본은 안 된다. 한국만 된다. 하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입국 허용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세계를 흑백으로 나누기엔 조지아의 계산이 훨씬 복잡하다. 조지아가 원하는 건 단순한 관광객의 지갑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겨냥하는 건 누가 이 나라에서 오래 머물며 기반을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조지아가 진지하게 바라보는 쪽이 한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90일이 방문이라면 365일은 정착 실험이다. 무비자 365일의 효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물결 3주 여행은 여행지의 표면만 훑는다. 90일이 되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365일은 다르다. 계절이 바뀌고 일상이 생기고 동네가 익숙해지고 사람을 사귀고 언젠가 돌아갈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곳이 된다. 그래서 조지아의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정책적 메시지로 읽힌다. 여행 오라, 가 아니라 살아보라. 더 나아가 일부 장기 체류자들은 조지아의 체류 환경을 준 영주권급이라고까지 말한다. 체류가 길어지면 이를 알아보고 소규모로 사업을 등록해보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공부를 계획하거나 원격 근무 기반을 세우거나 현지 생활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체류 허가는 곧 사람의 이동을 만든다. 조지아가 문을 길게 열어둔 이유는 결국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다. 이 대목에서 질문이 바뀐다. 조지아는 왜 사람을 부르고 싶은가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더 날카롭다. 왜 하필 한국인가? 조지아가 한국을 예외로 둔 진짜 이유, 돈이 아니라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무비자 혜택은 관광객 유치와 곧장 연결된다. 하지만 조지아의 구조는 관광 이상의 목적을 의심하게 만든다. 조지아가 얻고 싶은 것은 단기 소비가 아니라 장기 체류자가 남기는 임대 수요, 세금, 창업, 고용, 기술 이전, 교육 문화 교류 같은 지속 효과다. 쉽게 말해 잠깐 쓰고 가는 돈보다 남아서 돌리는 경제를 원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일까? 조지아가 한국을 특별하게 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단지 한국인이 소비를 잘해서가 아니다. 조지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은 관광시장이 아니라 국가 발전 모델에 가깝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키워온 경험.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성장한 서사. 그리고 짧은 시간에 산업 구조를 바꿔낸 압축 성장의 기억. 이 모든 것은 오늘의 조지아가 원하는 미래와 맞닿아 있다. 반대로 조지아의 시선에서 중국과 일본은 부정의 대상이라기보다 대체 불가능한 모델이기 어렵다는 쪽에 가깝다. 중국은 규모와 영향력 자체가 거대하지만 조지아가 처한 지정학적 위험, 특히 러시아 문제 속에서 따라가기 어려운 길로 보일 수 있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제국주의 역사라는 그림자가 주변국들에 남긴 감정의 잔상도 무시할 수 없다. 조지아는 오랜 기간 외세의 영향권에 놓였던 나라다. 그런 역사적 체감이 어느 나라를 본보기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작동한다.
그러니 중국 일본은 안 된다. 는 표현은 입국 금지가 아니라 정책 정서 전략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문장에 가깝다. 조지아가 한국을 택한 건 감정만도 계산만도 아니다.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 속에 뜻밖의 감정적 계기가 섞여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큰 돈이 아니라 단어 하나였다. 외교는 회담이 아니라 호칭에서 시작된다. 조지아가 한국에 호감을 느낀 상징적 계기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나라 이름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이던 그루지아라는 표기가 있었다. 그러나 조지아인에게 그 명칭은 단순한 발음 문제가 아니라 과거 지배의 기억과 연결되는 불편한 잔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조지아는 자신들을 조지아로 불러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고 한국이 비교적 빠르게 그 호칭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조지아 사회가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장면은 외교의 본질을 보여준다. 어떤 나라에게 존중은 조약이나 투자보다 먼저다.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의 정체성이 인정받는 것. 그것은 작은 일 같지만 외세 지배를 겪어본 나라에겐 결코 작지 않다. 조지아의 대외 전략이 정서를 품고 있다는 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얻는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의 첫 단추는 의외로 빠르게 채워질 때가 있다. 단어 하나, 호칭 하나가 그렇다. 조지아의 절박함, 서쪽으로 가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다. 조지아의 선택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조지아가 서 있는 자리를 봐야 한다. 조지아는 유럽을 향해 달려가고 싶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존재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압박을 가한다. 유럽과의 거리를 좁히려 할수록 러시아와의 긴장이 커질 수 있고 그 긴장을 감당할 안전장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상황에서 조지아는 경제 성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 개의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해결해선 미래가 없다. 경제만 키우면 안보가 흔들리고 안보만 강화하면 성장 동력이 꺼진다. 조지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성장했고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산업을 키웠다. 조지아는 그 서사를 자기 현실에 대입해본다. 저 길이라면 우리도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한국은 투자처를 넘어 다반지 후보가 된다. 국경 개방은 선물이 아니라 인센티브다. 국경을 열면 위험도 열린다. 행정 비용이 늘고 불법 체류나 범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조지아가 문을 크게 열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조지아의 무비자 365일은 한국인을 믿는다. 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 필요하다. 는 요청이기도 하다. 장기 체류자 유입은 곧 부동산 임대 시장을 움직이고 소비 구조를 바꾸고 지역 서비스업을 키운다. 근무자들이 머무르면 카페와 공유 오피스가 늘고 생활형 창업이 생긴다. 관광객이 아니라 거주자가 늘어날수록 경제는 두터워진다. 조지아 입장에선 외부 충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작은 경제에서 사람을 붙잡아 두는 정책이 곧 성장 전략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붙잡느냐이다. 조지아가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력뿐만 아니라 사업 경험, 기술 역량, 산업 네트워크다. 한국인은 제조업,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인구이며 국제 이동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조지아는 그 이동성에 긴체류라는 보상을 제공해 사람과 자본을 자기 쪽으로 당기려 한다. 이것이 조지아에 숨겨진 한 수다. 비자 정책은 출입국 제도가 아니라 산업 유치 정책이 된다. 달콤함 뒤에 현실, 가기는 쉽지 않다. 물론 제도가 열려 있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다. 조지아는 유럽이지만 한국에서 접근성은 좋지 않다. 직항이 없고 경유가 필요하며 이동 시간은 길다. 그래서 조지아는 주말에 다녀오는 유럽이 아니라 마음먹고 들어가는 생활권에 가깝다. 긴 비행과 시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장기 체류에는 정치 안보 리스크가 함께 따라붙는다. 러시아와의 긴장, 지역 갈등,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은 뉴스가 아니라 생활 변수가 된다. 특히 거주를 염두에 두는 사람에겐 의료, 교육, 언어, 치안, 제도 안정성 같은 요소가 매우 현실적이다. 무비자 365일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조지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크를 감수하며 문을 열었다. 그만큼 절박한 목표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 조지아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의 길을 선택했다. 중국 일본은 안 된다. 는 문장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기보다 조지아의 마음속 우선순위를 자극적으로 압축한 표현에 가깝다. 조지아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입국을 막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담고 싶은 성장서사는 한국에 가깝다. 는 쪽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정책으로 구현됐다. 1년 무비자, 국경이 아니라 초대장. 가 한국을 택한 이유를 단순히 한국이 강해서 라고만 말하면 절반만 맞다. 정확히는 조지아가 살기 위해 한국을 택한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키우고 유럽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조지아는 한국이라는 모델을 불러들이는 인센티브를 설계했다. 그 시작이 여권이고 그 끝은 파트너십이다. 그러나 아직 가장 흥미로운 핵심은 남아있다. 조지아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바라보게 만든 결정적 장면, 거대한 투자도, 정상회담도 아닌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 단어 하나가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번역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외교 경제판을 어떻게 흔드는지, 2부에서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더 깊게 추적한다. 정상회담 사진 한 장, 대규모 투자 발표, 공동성명에 찍힌 서명. 외교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장면을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 간 신뢰가 처음부터 거대한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외교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일어난다. 지도 위 표기 하나, 뉴스 자막의 단어 하나, 교과서의 한 줄.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들릴 수 있지만 어떤 나라에겐 그 작은 단어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고 미래의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조지아가 한국을 파트너로 바라보는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서는 뜻밖에도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이름이다. 한국에서 한동안 그루지아로 불리던 나라. 그 명칭은 러시아식 발음에 가깝고 조지아인에게는 과거 지배와 종속의 기억과 겹치는 상징으로 읽히곤 한다. 그래서 조지아는 국제사회에 우리 이름을 조지아로 불러달라고 요청해왔다. 그 요청을 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성의 있게 받아들였는지가 조지아인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그리고 그 기억이 정책과 전략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무비자 365일 같은 파격이 현실이 된다. 호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다. 국가 이름은 그 나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선언이다. 특히 외세 지배의 경험이 있는 나라일수록 이름에 민감하다. 조지아는 오랜 기간 강대국 영향권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했던 나라다. 이름은 그 싸움의 최전선이다. 누군가가 예전 이름을 습관처럼 부를 때 조지아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가두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름이 가진 상징을 잘 아는 사회다. 인지 경험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명칭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그러니 조지아가 이름을 되찾으려는 감정은 낯설지 않다. 중요한 건 그 공감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한국이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표기를 바꾼 과정은 입장에선 우리의 요구를 존중해준 나라라는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 외교적 호감은 그렇게 시작된다. 이 장면을 단순히 감성으로만 읽으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호칭의 변화는 외교의 언어로 번역되면 강력한 자산이 된다. 상대 국가가 나를 존중했다는 기억은 단계의 협력 제안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들어보자로 이어진다. 조지아가 한국에 유난히 호의적인 제도, 장기 무비자를 내건 배경에는 바로 이 관계의 첫 단추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일본은 안 된다. 의 진짜 뜻, 입국이 아니라 모델의 선택.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문장을 사실로 고정해버리는 것이다. 중국 일본은 안 된다. 는 말은 흔히 입국 차단으로 읽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다. 조지아의 정책과 현실은 훨씬 다층적이다. 핵심은 조지아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순간에 한국을 본보기로 더 강하게 떠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모델을 고를 때는 경제력만 보지 않는다. 역사적 감정, 안보 환경, 제도적 적합성, 대외 관계의 방향까지 모두 얽힌다. 조지아의 지정학을 생각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모델은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선택일 수 있다. 러시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의 퍼즐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조지아가 원하는 서쪽으로의 이동과 충돌할 여지도 있다. 일본은 선진 경제 모델이지만 제국주의 역사라는 그림자는 동유럽 코카서스 지역의 외세 지배, 기억과 묘하게 공명할 수 있다. 조지아가 우리가 닮고 싶은 길을 고를 때 감정과 계산이 함께 작동하는 이유다. 반면 한국은 조지아가 현실적으로 이식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서사를 제공한다.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아왔고 안보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제와 제도를 발전시켰다. 조지아가 현재 처한 환경, 러시아라는 거대한 압박과 유럽으로의 진입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를 고려하면 한국 모델은 이론이 아니라 사례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 는 말은 배제의 선언이 아니라 지금 조지아가 가장 절실하게 참고하고 싶은 답안은 한국 쪽이라는 우선순위의 표현에 더 가깝다. 조지아에 숨겨진 한 수는 비자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설계다. 조지아의 장기 무비자 정책을 단순한 관광 혜택으로만 보면 오해가 생긴다. 조지아가 진짜로 노리는 것은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보다 남아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다. 장기 체류자는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다. 숙박비를 내고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쓰며 지역 서비스업의 일감을 만든다. 현지 언어를 배우고 커뮤니티를 만들며 친구를 사귀고 때론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네트워크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지만 국가가 가장 원하고 가장 얻기 어려운 자산이다. 그렇다면 조지아는 왜 그런 자산을 한국에서 끌어오려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이동성이 크고 소비력과 실행력이 있으며 기술 제조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은 실험이 가능한 인구 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이 들어와 장기 체류를 하면 야 입장에선 단기 관광 수입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원격 근무 문화가 퍼진 이후 살기 좋은 곳이라는 조건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됐다. 조지아는 그 흐름 위에서 비자라는 가장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사용한다. 사람이 오려면 먼저 번거로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경제의 언어다. 그러나 조지아의 한 수가 더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조지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안보와 산업, 그리고 국제정치가 겹쳐 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정책은 결국 층한 기반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유학생과 창업자, 장기 체류자와 기업이 늘어날수록 관계는 제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비자 정책은 국경 관리가 아니라 외교 지형을 바꾸는 장치가 된다.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 유럽의 입구가 되려는 나라. 조지아를 단지 유럽의 작은 나라로 보는 시선은 조지아의 야심을 놓치기 쉽다. 조지아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끼고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역사적으로도 교역로의 요충지였다. 조지아가 꿈꾸는 것은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 유럽의 입구다. 그러려면 경제가 살아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커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조지아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러시아와의 긴장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국내 정치 역시 한 번의 선거와 한 번의 법안으로도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 유럽과 가까워지고 싶을수록 내부 갈등이 커지는 역설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지아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강대국 한쪽에 완전히 기대는 길이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파트너를 분산해 확보하는 길이다. 조지아가 한국에 문을 넓게 연 이유는 후자, 즉 관계의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길과 닿아 있다. 한국은 조지아에게 서방이 아니면서도 서방과 협력하는 나라, 대립구도 속에서도 성장을 만든 나라, 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 나라라는 이미지로 일으킬 수 있다. 조지아가 한국을 하나의 카드로 들여오면 와 유럽 사이에서 숨 쉴 공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 그래서 장기 무비자는 단지 한국인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조지아가 국제 정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드는 장치가 된다. 장기 체류자의 시선에서 본 조지아,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있다. 조지아가 한국을 향해 문을 연다고 해서 한국인에게 조지아가 언제나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 체류자는 여행객보다 훨씬 냉정해진다. 접근성, 의료, 교육, 언어, 행정 절차, 치안,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의 안정성을 따진다. 조지아는 매력적인 물가와 풍경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안보 리스크가 생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일부 시기에는 외부 유입 인구, 예컨대 특정 국가에서 넘어온 이주자 증가가 임대료와 생활비를 끌어올리는 변동을 만들 수 있다.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무비자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의 파격이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많은 나라가 외국인을 부르고 싶어도 비자 장벽을 쉽게 낮추지 못한다. 치안과 불법 체류, 노동시장 보호 등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조지아가 그 문턱을 낮추었다는 것은 조지아가 지금 사람과 네트워크가 절실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즉, 조지아의 개방은 우리가 당신을 환영한다. 이면서 우리는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다. 존중, 이계산이 되는 순간 외교는 가장 현실적으로 변한다. 코리아와 한국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감정이 계산으로 바뀌는 순간이 보인다는 것이다. 조지아가 이름을 되찾는 문제에서 한국의 반응을 존중으로 기억했다면 그 존중은 곧 신뢰로 이어진다. 신뢰는 제도와 정책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제도는 사람을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이면 경제가 움직이고 경제가 움직이면 정치와 외교가 따라 움직인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단어 하나, 호칭, 신뢰, 호감, 제도, 무비자, 사람, 장기 체류, 경제, 거주 소비 창업, 외교, 파트너십, 안보 전략, 국가 생존. 조지아에 숨겨진 한 수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설계하는 데 있다. 우리는 흔히 외교를 권력의 게임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외교는 사람의 이동을 설계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조지아는 비자 정책으로 그 기술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에게 남는 질문, 여권 파워를 어떻게 국가 자산으로 쓸 것인가? 이 사례는 한국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한국 여권이 강하다는 말은 대개 여행의 편리함으로 소비된다. 하지만 여권은 사실 국가 신뢰의 종합점수표다. 다른 나라가 한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평가가 제도 위에 얹은 결과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신뢰가 영원히 자동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권의 힘은 외교의 결과이기도 하고 시민의 태도와 국가 이미지가 함께 만든 합성물이다.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다. 조지아가 한국을 본보기로 본다면 그 시선은 한국에게 기회다. 동시에 책임이다. 장기 체류자가 늘어날수록 한 사람의 행동이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순간도 늘어난다. 무비자 혜택이 유지되느냐, 오히려 축소되느냐는 결국 관계의 축적에 달려 있다. 조지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존중과 신뢰라면 그 신뢰를 지키는 것 또한 관계의 일부가 된다. 결론, 조지아가 한국에만 문을 연 이유는 친절이 아니라 생존이다. 2부의 결론은 단순하다. 조지아가 한국을 향해 문을 연 이유는 친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조지아는 지금 생존의 숙제를 풀어야 하는 나라다. 경제를 키우고 국제사회에서 길을 만들고 안보의 불안을 완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조지아가 선택한 방법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정책이고
그 정책의 대상 중 가장 매력적인 그룹으로 한국이 떠올랐다. 그리고 한국을 향한 호감의 씨앗은 한 투자보다 먼저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일, 같은 작은 존중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일본은 안 된다. 라는 자극적 문구는 그래서 배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언어다. 조지아가 당장 닮고 싶은 발전의 서사. 가장 현실적으로 손을 잡고 싶은 파트너의 그림자. 그리고 가장 빠르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신뢰의 대상. 그 지점에서 한국이 선택되었다는 이야기다. 국경은 언제나 주권의 상징이지만 때로는 외교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조지아가 한국에게 내민 365일 무비자는 출입국 규정이 아니라 초대장이다. 그리고 그 초대장의 첫 문장은 숫자가 아니라 단어 하나, 조지아였을지도 모른다.